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헌재가 말이죠, 송달 간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송 송달이라는 거죠. 19일 날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발송한 때에, 그리고 27일 날 예정대로 변론 준비기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답변서는 7일 이내에 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송달이 된 것으로부터 19일부로부터 7일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그 모든 소송의 기본입니다. 송달이 돼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이가 왜 안 받으려고 뺑글뺑글 거리다가 의원회관에서 받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기가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건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재명은 자기가 항소를 한 거니까 그 당연히 이 항소장 접수 통지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받은 날로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써내고, 이제 안 받으면 항소 이유서를 써내는 기간이 자꾸 뒤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법원에서 인편으로 의원회관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송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재판이잖아요. 그럼 재판은 기본적으로 송달이 돼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송달에는 여러 가지 송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송달은 뭐 전화해 가지고서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의 처나 배우자처럼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령을 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송달은 그 형사소송의 송달, 민사소송의 송달 조금 다르긴 한데, 헌법재판소법은 일단 형사소송 그 법, 형사소송 규칙, 이거를 준용해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징계하는 거잖아요. 징계라는 건 뭐예요? 벌 주는 거잖아요. 형사소송이 뭐예요? 벌 주는 거잖아요.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이걸 준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서를 내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20일이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탄핵소추안을 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소송 이거를 준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일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그 항소 이유서 이걸 내는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20일의 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보다 더 줘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인데요. 왜 그러냐면 소장을 받으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주거든요.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 소송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사 소송할 때 저쪽에 소장 내면,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나한테 이렇게 송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30일의 기간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답변서 써내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한다 하더라도 자료도 구해야 되고 증거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30일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이제 항소 이유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항소한 사람의 경우에 20일의 기간을 줘가지고서 항소 이유서를 써내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7일을 줬어요. 아니 7일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제 지금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소추라고 하는, 탄핵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상대방, 그러니까 피청구인이라고 그러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송달을 하고, 송달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20일이나 30일의 시간을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변론 기일을 열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냥 탄핵소추안이 헌재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송달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뭐 변론 준비 절차를 열겠다. 그러 다음에 또 이걸 지금 안 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발송 송달로 간주하겠다. 송달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자, 원래가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보충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송달은 등기 송달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이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유치 송달, 뭐 보충 송달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유치 송달은 뭐냐면
그 집에 갖다 놓고 오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만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안 될 때 그때 가서 발송 송달. 발송 송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송해놓고 송달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발송해놓고 송달됐다라면 이거는 특이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어도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공시송달.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송달이 안 되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 공시해 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통 2주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일부러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아 법원에 거기 그 게시가 돼 있고 또 설사 못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에라도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아 이거 네가 받았다고 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시송달을 해야죠. 그럼 이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약에 이게 송달이 문제가 된다면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시송달도 안 하고 그냥 우편송달을 해버린 거야. 우리가 보냈으니까 너 받은 거야. 우리가 19일 날 보냈어. 너 19일 날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편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우편송달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우편송달이라고도 그러고 우편송달 또는 발송송달이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재판을 진행하다가 얘가 주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주소가 바뀌었는데 바뀐 주소로 신고를 안 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해. 뭐 이런 경우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근데 진행 중이었는데 근데 뭐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건 개책임이잖아. 그런 때는 이제 우편송달 이 발송송달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한 번도 재판을 안 했어.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탄핵소추 안에 그 소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 받은 걸로 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피청구인한테 즉 피고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되잖아요.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과 같아서 공정해야 돼요. 그 공정이 재판의 생명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여기도 재판소잖아요. 근데 왜 공정하지 않게 지금 이 우편송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송달이라는 것이 발송송달이라는 것이 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안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만 가능한데 처음부터 지금 뭐 소장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바로 너 받은 걸로 본다. 이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적어도 공시송달을 해야 돼요. 법원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 보내보고 두 번 보내보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송달이라는 걸 해가지고 낮에도 보내보고 또 밤에도 보내보고 쉽게 공시송달로 안 가요. 재판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송달 안 되면 다시 또 주소 변경해서 내라. 그러면 또 그 주소로 또 변경해보고 또 그때 안 받으면은 다시 밤에 보내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야간 송달이라고 그래요. 또 밤에도 안 받으면 휴일 송달이라고 그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내보고 그런 것도 안 될 때 공시송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재판인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편송달, 발송송달로 가기 위해서는 그 현출된 그러니까 기록에 나타났든지 또는 현출된 모든 곳으로 보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집무실 이쪽으로는 당연히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관저로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계시던 예를 들어서 아크로비스타 이런 데라도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곳을 다 보내보고 정말 안 될 때 그때 이제 이 발송송달, 우편송달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공시송달도 안 하고 그냥 우편송달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적법성, 절차적 적법성 이런 것들이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민주당 편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엄청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그다음에 내란이라고 지금 막 선전선도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직 다퉈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이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내란죄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파면이 가능한지는 다퉈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그냥 말하자면 내란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겠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될 거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송 송달이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